그런데 지금 여당, 네. 특히 박영선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참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박원순 그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네. 하고 2차 가해 가한 민주당의 제... 3명의 3인방 네. 그 사람들이 박영선 캠프에 또 핵심 요직들을 맡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라 하니까 착각 또 3인방 탁 아웃시키고 또 10만 원씩도 나눠준다고 그러네요. 서울시민 전체한테. 그게 1조가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돈 뿌리는 거 아닙니까? 매표죠. 매표예요, 매표. 네. 합법적인 매표를, 합법인지 탈법인지는 모르지만 매표를 자기 돈 주나요? 아니, 10만 원씩 주고 있죠. 예.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로 걷는 돈이 예. 우리 서울시민 10만 원 받고 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공짜 복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줄 때 기쁜 거지. 예? 이처럼 계속 공짜 복지로 서울 시민들을 갖다가 입맛을 바꿔놓으면요. 이 10만 원 준 거 받긴 받겠죠. 예? 근데 요새 고 교수님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별로 할 것도 없으려니와 지금 뭐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세금 지금 폭탄이다 뭐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이 도탄에 빠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부선 씨, 그 이재명 지사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던 분. 무상연애. 예. 예. 뭐 무상연애. 아니, 홍준표 의원이 무상연애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영화배우 출신이고 하지만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관리비나 아파트 관리비. 예. 그거나 감시 잘해라. 엉뚱한 예.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서울 시민한테 10만 원 주는 게 한 번에 이례적으로 1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면 시장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서울 시민들이 뭘 힘들어하는가? 예? 관리비를 갖다 관리소장이 떼먹는지 입주자 대표 떼먹는지 이런 거 제대로 감시해가지고 서울 시민이 그 아주 부당하게 돈 뺏기는 거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60년대 맨날 욕하던 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10만 원 주면요. 이거는 표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매표 행위죠. 금권 선거고 관권 선거입니다. 박원순 시장 피해자가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 사람이 되면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내가 돌아갈 자리가. 네. 그러니까 또 고소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이. 아니 근데, 본인이 두렵다고 말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를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어떤 자기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만일 여당 쪽에서 되면은 지금까지 그 3인방 사퇴했다 그랬지만은 박영선 후보 되면요. 그 사람 돌아갈 자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을 갖다가 힘들게 한 사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직으로 쫓아내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건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서 여당 후보를 위해서 10만 원씩 준다. 서울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여당 후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네. 말을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선거법 위반이죠. 야당 후보한테도 좀 그렇게 해서 주도록 하게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져 가지고 별로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4차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또 팍 바람을 잡았고 지금 또 이제 곧 주겠지만 또 가덕도 신고 만든다 해가지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슴이 뛴다. 그렇죠. 그것도 선거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LH로 싹 쓸려 나가 버렸어요. LH 쓰나미로. 쓰나미가 컸죠. 그러니까 이제 또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고 19일에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갖고 이런 게 이제 나는 관건 선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가지고 그 LH 사태 대책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전 재산 등록하고 LH 권한과 뭐 그런 권한을 축소 분리하고 검사들도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겠다. 네, 갑자기 검사들까지 이제 동원하고 여론이 도대체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못하지 않느냐. 검찰이 나서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수사 경험이 있는 나서야 그걸 인제 알았나요?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기서 이야기해갖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대검에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 만들어서 각 지청, 산하 검찰청 지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물론 뭐 정부로서는 그런 LH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 지원 아닙니까? 이런 게 관건선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명목은 뭐 자기들 뭐 코로나로 힘든 예. 서울 시민 도와준다 하지만 도와주려면 옛날에 도와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시민 1인당 아무런 그 조건 없이 10만 원 준다는 거 있죠. 예. 한 사람한테 10만 원 준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진짜 도와주려면은 이번 코로나로 가장 힘든 자영업자 그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도와줘야지 의미가 있지. 그 재난지원금 이제 곧 그러니까요. 3월 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3월 말 4월 초에. 그냥 보통 사람한테 10만 원 줘봤자 이거는 진짜 그 어느 콧구멍 뭐 있잖아요. 왜 우리 농담으로 예. 어디다가 써먹으라고. 어디다 붙일지 뭐. 네, 그래야지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 주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 실효성 있게 주라 이거죠. 예. 근데 실효성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선거 직전에 돈 줄게. 예. 마치 그 어른들이 세배하면 세뱃돈 주듯이 그 세뱃돈 주면 나를 좋아하겠지.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아들 딸들은 옛날에 세뱃돈 줄 때 많이 주면 손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세뱃돈 설 때마다 주니까 무감각 해제가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돈하고 전혀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여당도 10만 원 준다는 게 물론 10만 원도 진짜 힘든 분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돈 뿌린 거 이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좀 제발 좀 어떻게 보면 야비하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럼요. 뭐 학력인가 어디 오늘 아침에도 조사 보도를 내가 봤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30 몇 %인가 다 대졸 이상일 그럼요. 정도로 예, 예. 이 학력 수준이 높아요. 그런 시민들한테 10만 원 주고 좀 찍어줘. 사탕 뭐 하나 주고 찍어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무시해도 개 돼지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여권이 있죠. 한 몇 년 전까지 자기들 아주 유리하게 우건으로 이용했던 SNS, 예. 그다음 우리 지금 하는 유튜브, 뭐 이런 거에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했었죠. 예.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보수도 전부 다 유튜브를 다 봐요 이제. 예.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고영신 TV를 보고 있다면 그런 걸 보는 분들은 이 10만 원 준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그러면 야권은 있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당신 10만 원 받을 거다. 근데 종부세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낼 것이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권이 물론 단일화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내일 모레부터 들어갑니다. 선거운동. 얼마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여권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만 야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선거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야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하고 있어요. 우리 김종인 속된 위원장 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지난 4.15 총선 때도 봤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내놓고 멀뚱멀뚱히 눈 뜨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 많으니까 4.15 총선 작년 우리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돈 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면서 그게서 이슈를 허점을 선점해야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슈를 야권이 다 맨날 끌고 가기는커녕 여권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도 받겠다. 국정조사 좋다. 뭐 의원 전수조사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4.7 재보선 끝나고 나서 뭐 여당이 이기면 또 그건 또 없던 걸로 되죠. 없던 걸로 되겠지만 지면은 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야 특검 해갖고 이제 부동산 투기 그거 확실히 때려잡고 국정조사 해갖고 이제 뭐 잘못한 사람들 개망신 당하겠다. 의원들 전수조사 한다는데 그래 너희들 많이 해먹었지. 저는 다
헛소리인 것 같아.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있죠. 특검 이야기만 좀 해봅시다. 네. 특검은 있죠. 어떤 대상자 한두 명 가지고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최순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특검은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한두 명이에요. 많아야 서너 명. 그렇죠. 근데 이번 그 부동산 투기 특검은 있죠. 수사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특검 있고, 특검보 있고, 그 다음 수사, 검사 지원 받고, 이번에 뭐 이제 앞으로 경찰이 한다면 경찰 지원, 20명, 30명 받아가지고,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어떤 특정인을 향한 특검이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를 위한 특검은 없어요. 이때까지. 고 교수님도 생각나시죠? 예.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특검이지.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신분이 대통령 뭐 이런 사람 특검했지 검찰청 그때 이런 거 하는 거지 어떤 사안 일반적인 사안을 특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인원상도 그렇고 전 검찰력이 동원이 그럼요. 되고 경찰력이 그게 뒷받침 돼갖고 1기 그렇죠.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전부 했지 다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특검 검사 몇 명, 수사관 몇십 명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턱도 없는 소리고 국정조사 또 국정조사 해본들 국정조사 내가 나타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 누굽니까? 저기 그 누구죠? 그 앙드레 김 네. 본명이나 밝혀내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특검하자. 그다음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예? 예. 좋아요.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네, 지금도 이걸 누가 조사할 것인가를 가지고 특검에서 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해야 한다. 서로 지금 이 얘기하고 앉아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는 거 있죠. 이건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그 이미지를 주냐 하면은 우리는 기왕 버린 몸이 됐다. LH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몇몇 여당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그 야권까지 다 하자 이래버리니까 다 도둑놈 아니냐. 예. 이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걸 물타기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는 송파에 사는데 길에 그 여권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센 플랜카드를 봤어요. 남인순이가 뭐 아침에 하나 걸어놨대요. 국민의힘 왜 안 받아들이냐 예. 전수조사. 예? 그러면 야권도 이거 어차피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보선 전까지 다 하자 그래요 그냥. 아이고 그런 것들도 야권에서부터 팍팍 치고 나와서 먼저 치고 너희들 나와야죠. 벌써 민주당은 7명이나 누가 뭐 조사도 안 했어도 나왔는데 막 집권당부터 까라 말이야. 우리도 까겠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가야 돼.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주호영 그 원내대표 못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딴 거 특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권이 과연 전략이 있는지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야권의 전략은 안 싸우는 거. 국민들이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는 절대 안 싸우겠습니다. 야당이 싸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야당은. 아니 안 싸우는 것도 어떤 그게 종목이 있는 거지. 예. 무조건 안 싸운다고 아니 국민이. 멱살잡이하고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죠. 말로 오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슈에 따라서 예. 전력으로 싸울 게 있고 아니면 도와준다고 그 표를 낼 게 있고 한 거지. 무조건 안 싸운다고 국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해찬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선거의 달인 아니니까. 달인. 그래갖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윗물은 막 따는 거예요. 아랫물이 지금 흐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LH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대통령부터 윗사람들은 깨끗하던데 대통령이 깨끗합니까? 장관들이 깨끗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깨끗합니까? 아니 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그거 뭐 좀스럽다고 그러던데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도 좀스러워지는가?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권에도 변호사 출신도 많고 법조인 출신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1년간 영농을 했고 뭐 텃밭을 갖고 왔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구입한 게 적법하다 그러는데요. 지금 저도 재판 많이 했지만은 이게 텃밭 가꾼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농사를 앞으로 이 농지를 지을 의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애들 데리고 주말에 네,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 농지 취득이 가능해야죠. 그런데 그 이 지자체에서 영농 계획에서 보는 거는 있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뭐고 어떤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전부 다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텃밭 가꾸고 그다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영농을 합니까? 그 텃밭 가꾸는 거 그건 영농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 취미생활은 이 영농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고 교수님 뭐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놔두고 뭐 취미생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농이. 영농이,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하면 있죠. 그게 영농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본래 지자체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지자체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목을 얼른 바꿔줘 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취득하고 자꾸 나서. 농지라고 했으니까. 취득하고 나서. 대지로. 본래 또 그리고 농지로 취득했다가 지목을 얼른 바꾸면 있죠. 그걸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농의사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예, 취소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다는데 누가 하면 근데 LH공사 직원, 국토부 직원 있죠. 그 바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물론 투기는 아니겠죠. 대통령이 거기 사제를 짓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 행태 이게 제가 재판하면서 30년 동안 쭉 보면 있죠. 그게 진짜 그 밑에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해서 그걸 갖다가 주로 취득하면 뭐 한 줄 압니까? 거기 자갈을 깔아요. 예. 농사를 안 짓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1, 2년 자갈 깔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해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고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목 변경을 신청해. 잡종지로. 처음부터 대지로 안 합니다. 잡종지. 잡종지 아시죠? 예.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잡종지로 한 다음에 그걸 받고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받는데 보통 사람이 하면 돈 다 들어갑니다. 그거. 그냥 안 해줍니다. 그거. 예. 절대 농지 있고 상대 농지 있고 농지 딱 네, 있는데 그렇죠. 그린벨트 있고 누가 해줍니까? 그다음 잡종지 해가지고 조금 뭐 주차장 하고 나면 또 대지로 변경 신청해요. 그럼 값이 팍 올라요 그게. 그러겠죠. 보통 예. 몇배 올라. 농지에 비해서는 뭐 그걸 국토교통부 LH공사 직원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아래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거 우리가 많이 본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누가 누구를 타다리.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전 의원이죠 이제 전 대표라고 전 하죠. 대표라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요 윗물이 맑다. 사실 국회의원 중에 있죠. 그런 그 행정부의 어떤 개발 계획을 미리 빼내 가지고 치부한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에. 많죠. 그래서 예. 그 7명인가 지금 나온 사람들만 해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는데 지금 윗물은 맑고 아랫물이 흐리다. 그래서 흐리니까 그걸 또 아랫물까지도 맑게 하려면은 재집권을 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배우고 있다니까. 글쎄요. 야, 궤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프레임을 자꾸 짜가는 게 또 먹혀요. 그러니까요. 선거에서는. 예. 그래서 또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쪼무레기 소매상이야. 옛날에 노태우 시절에 그 보수 기득권 세력 때 그 사람들이 그 수소 비리 사건 그건 아주 재벌 거상급으로 다 해먹은 거고 이 LH 사건 이건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아직은 적폐청산이 다 안 돼가고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 참 한심하네요. 황당하고 회개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자기 당은 안 챙기고 나무당이나 기웃거리고 다니니까 그런 것은 좋아하다 좋아. 꽃도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좀 꽂았다가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좋아에 불과 이렇게 또 깔아뭉개요. 그러니까요. 아유. 거기다 윤석열까지 깔아뭉개요. 거기가 무슨 발광체냐 반사체지.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하여간나 그러니까 이런 그 규제가 지금 이 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거 달인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같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히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자꾸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또 자기들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해야 하는데 이해찬 그 사람 나와봤자 얼굴도 그렇고 독설만 하니까 뭐 도움 안 될걸? 도움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죠. 거기를 지지하고 난 사람들한테 참 구원의 메시지죠. 거의.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자꾸 통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주입식 교육.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떤 비판 능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 국민 천성은 착한데 어떤 교육 체계 자체가 있죠. 어떤 비판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함에도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런 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좀 선거제 들어가면은 흑색 선전 맡아도 또 무슨 폭로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선수들 아닙니까? 예, 예, 어? 또 양심 선언. 예. 그거 뭐 선거 기간에 그게 양심 선언을 했는데 그걸 언제 입증할 밝혀요, 그걸? 밝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엽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멀쩡히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해창 예. 총재도 두 분이나 그냥 나중에 별 문제는 났지만 뭐 결국 병역 비리 때문에 끝난 거예요. 김대엽이 구속까지 됐지만 뭐 무슨 소용이 아무런 있어요? 의미 없죠. 대권 잃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빨리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는 단일화 협상대로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머리를 싹 가지고 누가 되든 그러니까요. 이런 대책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펴나가자.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고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몰라요. 자기 욕심만 자꾸 챙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아니 정치인들이 안타깝게. 끌고 가 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 변호사님 뭐 저거 이렇게 걱정을 이거 하니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가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저희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빠지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만 그게 뭐 최고지 빠지 뭐. 차고 있으면 되지 예, 뭐. 예, 예. 누가 뭐 되든 게 무슨 관계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지역구 잘 챙기고 예산 좀 잘 나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사실은 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또 야당이 그런 이슈를 끌어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런 시사 논평이라든가 또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다룰 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이슈가 없으니까 참 뭘 하나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고 교수님이 보통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예.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 이런 부산시장 선거, 중요한 선거였죠, 지금까지도. 예. 그렇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으로 집권하고, 예. 그 다음 작년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기차는 폭주하는 기관차였다.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폭주를 했건 압승을 했건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폭주를 하고 압승을 했으면은 뭐 민주적인 이념에는 그렇게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여권이 어떤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 비판하는 언론, 비판하는 말에는 진짜 뭐 가짜 뉴스라니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비합리적인, 비민주적인,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법치주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번 그 서울 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옳은 판단, 그리고 그 논리와 합리성에 입각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려면은 어떤 그 기찻길을 갖다 옆길로 탈선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국민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국민밖에 이끌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단순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혹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고 우리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죠. 고영신 TV 지금까지 여기서 방송했던 걸 많이 보시면은 이 지금 여권 야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